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한캐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2일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7월 말에 임상 결과 발표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런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난리 났죠? 주가 많이 떨어진 데다가, 코스닥이 돌아가는데 또 만족할 만큼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5만원에서 지금 85,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많이들, 힘드시고, 그래서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나는, 한 달 동안 1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뭐가 또 빠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그 내용들까지 다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와 함께 했고요. 한 이틀간에 걸쳐서 만들었던 내용이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주주라면 볼만한 영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026년 7월 2일 바이오 USA 2016 코오롱 10조 시장 TGC 허가 확신이라고 전승호 대표님이 아주 사진 이쁘게 찍으신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브로터?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TGC 3상 연내 결과 2개 공개한다. 허가 99.99% 자신한다고 나왔죠. 2028년 미국 발매를 목표로 TGC 임상 3상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 대표에 따르면 첫 번째 3상 톱라인 결과는 7월 말, 두 번째 3상 결과는 10월에서 11월께 나온다고 했으니까 11월 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말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임상을 2개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관절염 치료제 연내 3상 데이터 발표, 자금 지원 속 통증 구조 개선 결과 관심, 내년 초 미 FDA 품목허가 신청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 임상 3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TGC는 현재 미국 임상에서 2건, TGC 15,302번, TGC 15,301번 이거 2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선행 임상과 병행 임상을 동시에 진행해 유효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다. 두 임상은 각각 500명 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먼저 종료되는 임상 결과는 7월에 공개되고 나머지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요게 요 뉴스는 3월 달 뉴스죠. 그랬는데 지금 7월 말, 여기 보시면 7월 말 10월 1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3월에 짰던 일정하고는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FDA 지침인데요. 2026년 6월 업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이라고 해가지고 인체용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제시, Demonstrate Guideline for Industry라고 이제 나와 있죠. 2026년 6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침 내용이고요. 이 논문이라기보다 이 지침서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영어로 다 되어 있는 걸. 그래서 챗 GPT한테 돌렸는데 여기 배경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 방식으로 수십 년간 FDA는 우연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독립된 2개의 3상 임상 시험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이것을 희귀질환 증가, 정밀 의료의 발전, 그리고 심각한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1998년 및 최근 개정을 거쳐 증거 입증 방식을 다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우리는 고전적 방식, 과거의 기준, 정통적 방식으로 독립된 2개의 3상 임상시험을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임상이 지금 2개니까요. 1, 2번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 증거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1번, 전통적인 방식, 2개의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가장 확실하고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임상시험에서 유사한 유효성 결과가 나와 재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전통적 방식 과거의 기준에 FDA 과거의 기준에 딱 맞게 임상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선행 임상과 병행 임상을 동시 진행해 유효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다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예전에 FDA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런저런 거에 따라서 뭐 다른 절차로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이 유연성을 발휘하는 대신에 질적 고려 사항을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 FDA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등을 철저히 지켰는지 확인을 하고요. 대조군의 적절성, 위약, 대비, 대조군, 활성화 혹은 역사적 대조군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바이오마커, 대리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하는 부분이죠. 이거 관련돼서 문제됐던 게 아마 대조군 관련돼서 뭐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막 요런 거 관련돼서 임상이 빠그러져가지고 하한가로 직행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전통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 임상이 이렇게 있었죠. NCT 0320-3330, NCT 0329-1470. 얘가 먼저입니다. 숫자가 얘가 더 빠르죠? 얘가 먼저예요. 얘는 2025년 12월 30날에 업데이트를 했고, 얘가 7월 7일 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7월 7일이면은 지난 화요일인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 종토방에서 난리 났다라는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벌써 뭐 블로그 피드백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내용도 함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330이고 요게 그 뒤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면 여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 버전 28, 2025, 얘는 2026, 7월 7일, 그러니까 바뀐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상하고 두 번째 임상의 아웃컴, 결과 도출하는 매터리얼이 뭐가 다르냐? 이거 보면은 그 톱9이죠. 1번. 톱9 보면 1, 2번. 1, 2번. 이 두 개 임상이 여긴 그냥 A라고 하고 여긴 B라고 할게요. 이 두 개 임상이 1, 2번. 톱9은 똑같습니다. 아마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철자까지도 거의 똑같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두 번째 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3번은 똑같아요. 3번은 똑같고 워맥 토탈 스코어죠. 워맥 토탈 스코어. 그다음에 요 1, 2, 4번. 1, 2, 4번이 모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톱9은 워맥, 무릎 기능 변화, 투여 전 12개월 후를 비교해서 걷기, 계단, 오르기, 일어서기 같은 일상 기능과 통증, 뻣뻣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보는 거가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바스, 무릎 통증 변화. 0점은 통증이 없는 거고 100점은 통증이 매우 심한 건데 이게 12개월 후에 통증이 투여 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2번입니다. 지금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 챗GPT에 이제 쓰여져 있는 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컨더리 두 번째 거는 뭐냐면 MRI 구조평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MRI 구조평가. 12개월 후 MRI 구조평가. 연골, 뼈, 반월산 연골, 활막 등 무릎 관절 구조가 좋아졌거나 덜 악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PCS, SF12라고 여기 쓰여 있죠. 요건데 요거는 약간 워맥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 후에 신체 활동, 통증,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신체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있는지 보는 지표고요. 여기
HAQDI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후 걷기, 옷 입기, 일어나기 같은 일상생활 장애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럼 요거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가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베이스라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 주사 맞기 전에 뭐 10점이었으면 주사 맞은 후에 뭐 50점으로 좋아졌다. 뭐 요렇게 된다거나 혹은 뭐 50점이었는데 뭐 30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삶의 질이 삶의 질이 안 좋았는데 점수가 높을 필요는 없겠군요. 삶의 질이 10점이었는데 50점으로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몇 점이었다면 거기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이제 좀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럴까요?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MRI를 웜으로 WORMS 웜으로 이제 한다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죠. MRI 스코링을 하는데 거기에 유징할 때 쓰여지는 게 웜이다. 그래서 1년 뒤에 웜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냐 요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기타죠, 기타. 기타 이제 결과 도출하는 부분은 여기 엑스레이로 수루 24개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4개월 안에 뭐 정해진 달에 계속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엑스레이로 뭐 조인트 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체인지 인 키 조인트 여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요거 두 개가 뭐 웜엑스 스코어가 어떻고 뭐 페인 펑션이 어떻고 뭐 요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6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그 병행 임상에서는 유로피언 퀄리티 오브 라이프 5 뭐 요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 수가 받을 때 조금 쓸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PCS, SF12하고 그다음에 뭐 HAQ, DI 이것도 이제 그 보험 받을 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는 이게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거냐면 유효성과 재현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탑라인하고 세컨더리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 제외하고 이거 웜인 거 제외하고 A에서는 MRI로 무릎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평가하는 거고 여기는 MRI 이 결과를 웜이라는 웜스라는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거를 이용해서 좀 반정량적인 형태로 좀 내는 거.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이 MRI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건데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 뭐 반정량화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는 요 1번에 들어있는 건 전부 MRI로 평가하는 거고 나머지는 생활이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24개월, 12개월 요 동안에 그런 거고 그 다음 기타에서 엑스레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B에는 특별하게 요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죠. 비슷한 내용이고 6번에 조금 더 그러니까 재현을 하고 그 B 임상에서는 두 번째 임상에 병행 임상에서는 유로피언 퀄리티 요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떼져 있는데 요게 요겁니다. 그 처음에 임상 설계할 때 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목수 부분이 원래는 기타 결과 도출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컨더리로 올라가서 지금 막 진행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아까 SF1이 OQ, OD 뭐 요런 게 원래는 오더 기타에 있다가 이제 올라간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FDA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스폰서, 이제 이 기업들은 이제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가 자기의 그 어떤 맞춤에 따라서 이제 계속 수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수정 내용들이 계속 그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 날짜, 업데이트 리코드 히스토리에 가보면 언제 업데이트를 했고 그 업데이트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 있고 이거를 전부 다 FDA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내 맘대로 뭐 아무도 모르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히스토리까지 전부 보고 임상 승인을 내린다. 신약 승인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목이 빠졌다는 게 뭐 엄청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FDA에서 골관절염 구조적 진행을 억제하는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초안 지침이라는 것을 FDA에서 냈는데요. FDA는 이 지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관절염 허가는 주로 통증과 기능 같은 환자 보고 결과에 근거했는데 구조 변화를 억제하는 치료제는 중요한 미충족 수요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최대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구조 변화를 억제하는 치료제가. 그러나 구조 변화와 통증 기능 사이에는 잘 알려진 불일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임상들이 구조를 변화를 시켰는데 아픈 거야 계속. 혹은 구조를 변화시켰는데 움직이질 못해. 이런 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여야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이것도 아닌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까지 골관절염에서 전통적 승인이나 가속 승인에 사용된 구조적 평가 변수는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 뭐 요때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DA에서 디모드 얘기를 그 회사가 매번 얘기하고 할 때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어요. 기준. 그걸 이제 이번에 만약에 티슈진에서 좀 어느 정도 기준 비스무리한 거를 좀 세울 수 있느냐도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MRI에서 구조 변화가 좋아졌다는 결과만으로 환자가 덜 아프고 더 잘 움직이며 인공관절 수술을 늦출 수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여기에 강조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평가 지침에서 웜수나 목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권장한다, 뭐 평가법으로 지정한다 이런 게 없고 FDA 지침은 구조적 평가 변수의 원칙과 한계를 설명하지만 특정 MRI 채점법을 공식 표준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제 주로 오랫동안 썼던 것들을 보겠죠. 당연히 아무런 기준이 없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뭔가 보긴 보겠지.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FDA가 웜이나 목을 직접 언급한 공식 사례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된 부분인 건데 FDA 측 발표자는 무릎 관절염 진행 평가하는 유효한 반정량적 MRI 방법의 예로 다음을 제시했다. 웜이랑 목인데요. 이들 방법이 연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무릎 전체 관절을 평가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골 병변의 깊이와 면적, 골수 병변의 낭족, 골극, 활막염과 관절 삼출, 반월상 연골의 파열과 돌출 변화,
해당 사례에서 FDA는 연구자가 이런 전체 관절 반정량 평가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연골 변경만 분석했기 때문에 연골 보존이나 재생을 주장하기에는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연골의 요 부분만 보고 우리 연골 재생됐어요, 보존됐어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FDA에서는 기본빵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FDA는 구조 개선 주장을 하려면 일부 연골 부위만 골라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무릎 전체에 체계적 평가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특정 제품의 자문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FDA 측 평가이지 모든 골관절염 인상의 웜이나 목수 사용을 의무한 지침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AI의 뭐라 그러죠? 하지만 하고 뭐 그러나 하고 마지막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결과를 이런 결과야? 그러면 그런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런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AI들의 이제 적이니까요. 그래서 뭐냐? 웜이 뭐냐?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예. 뭐 읽어도 뭔지 몰라요, 저는. 장점, 무릎 전체의 구조를 한 번에 평가할 수 있고 연골의 골관절염 병태도 반영하고 장기간 구조 변화를 추적하기 좋고 기존 연구 자료가 비교적 많고 한계는 판독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판독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고 점수가 연속적인 정밀 측정보다는 등급화된 반전량 자료고 점수 변화가 환자의 통증 기능 개선에 얼마나 이어진지 확립되지 않았고 여러 조직과 구획을 평가하므로 통계적 다중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 같은 경우는 유사하지만 기존 웜에 비해서 뭐 장점을 보완해 개발된 비교적 후속 체계인데 여기 보시면 웜은 장기간 널리 사용했고 공식 표준이 아니고요. 목은 현대 OA 영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공식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다 공식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 목적, MRI 촬영 방법, 평가 조직 및 사전에 지정된 통계 분석에 따라 적절한 체계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한다고 했던 걸 결과 3개월, 그러니까 10월에 나오는 두 번째 임상에서 뺀 거니까요. 그걸 왜 뺐냐라는 거죠. 여기에 원래 웜액이 있었는데, 아니, 목이 있었는데, 목을 왜 7월 7일 날 뺐냐 이겁니다. 우리 얘기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위에주 한국투자증권에서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디모드 승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 1차 목표, 통증 감소, 기능 개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머리 그거죠. 예. 아웃컴 그거죠. 여기에 연골 재생 MRI를 입증해야 되는데 TGC의 연골 재생과 치료 효과, 통증 감소, 기능 개선의 상관관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과거 한국 임상 3상, 미국 2상에서 TGC에 의한 연골 재생 경향성은 관찰됐지만 일부 연골 부위의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웜으로 이제 했던 거죠. 원인 중 하나는 웜의 분석법의 한계 때문인데 분석법은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잦아 변동성이 크고 연골 손실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이 있다. 근데 NCT 03291470에는 목 평가법이 적용돼 일관되고 실용적인 결과 도출할 것이어서 디모드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유해조 연구원이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자, 티슈진이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MRI로 확인할 건데 그때 사용하는 스코어링은 웜이고 그리고 MRI 요거 목스인데 이 목스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파티얼. 이게 아마
부분적으로 쓴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어봤죠.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목스의 일부 항목만 사용하라던 설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MRI로 그 사람들을 다 측정은 했는데 이 목수 관련된 거는 일부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립적으로 이거를 왜 삭제했냐? 일부만 사용했던 성격이다. 그래서 삭제 가능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웜이랑 이 목이랑 전부 MRI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겹치고 또 영상 최종 분석에서는 웜만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중립적인 거고, 문제 두 번째 품질 분석 문제. 판독자 간 일치도 부족하거나 촬영 영상의 품질 또는 시퀀스가 부족하거나 결측 MRI가 증가했다거나 일부 목수 항목 일관되게 평가하기 어렵다거나 중앙 판독 이런 경우 공식지표로만 남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가장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결과가 이게 안 좋으니까 파티얼 목수가 안 좋으니까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 관련돼서는 하노이 키미라고 우리 이제 또 주주님 계시거든요. 그분 블로그에서 확인한 바로는 주담한테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 만약에 확인하고 바꾸는 거면 우리 페널티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또 다음 주 중에는 한번 티슈진 주담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코롱 티슈진에서 나온 MRI 평가 임상 이상 결과는 인상 3상 성공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보면은 요게 이제 이상 웜 결과를 놓고 이제 넣은 건데요. FDA는 2상과 3상에서 효과가 반복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MRI 분석 체계가 같다면 다음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구조 악화 환자 비율, 상대 위험성, 평가 부위별 변화, 활막형, 관철 삼출 악화, 전체 무릎 구종 진행 등을 똑같은 분석법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만약에 3상에 목수가 들어가면 핵심으로 사용되면 점수 체계가 달라져서 비교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목수는 원래부터 파티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일부 항목을 보완적으로 추가한 설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후 분석 계획을 정리하면 보조적인 문구만 제외하고 웜수를 공식 분석법으로 남긴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웜수가 뭐 목수보다 뭐 꼭 목을 써야 된다라는 규제도 없지만 요걸로도 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깨림직하기는 한데 왜냐면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니까. 근데 어차피 뭐 목을 전체로 쓰는 것도 아니고 파티얼만 쓰는 거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목도 나오는데 목도 있는데 엔드포인트,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로는 정식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 측정은 다 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5월 7일 날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주 연구원님께서 28만 원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당사는 TGC가 통증 감소와 연골 반응을 동반한 완벽한 디모즈 치료대가 있다고 분석한다. 3상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임상 이태원 재검토한 결과 2차 지표는 MRI 연골 손상 및 활막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유해주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첫 번째 선제적 임상으로 생각한다면 1, 2번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아마 여기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에서 MRI 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병행으로 한 아니죠.
요거 세 개를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혹시라도 여기 기타의 엑스레이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 7월 말에 나오는 임상으로 여기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따지면 요거 두 개만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도 디모드 그러기 때문에 과연 회사에서 어디까지 낼런지는 뭐 예측하겠죠. 잘 생각해 보면 자신 있으면 내겠죠. 자신 있으면 이거랑 이거 내겠죠.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14% 28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5월 7일 날 나오고 5월 7일이면 요때잖아요. 5월 12일 날 그냥 바로 14만 9천 원 찍고 지금 8만 5천 원, 8만 5,400원 찍어놓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마 뭐 이때부터 여기 언저리부터 85,400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거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주가 7조 6천억인 시초, 7조 6천억인 시총, 매출 30억, 30몇 억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몇백억인 회사가 지금 FDA 3상 결과를 앞두고 지금 이 주가를 이 시가총액 7조 6천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디모드가 반영되어 7조 6천억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반영 안 되고 7조 6천억이 되어 있는지는 이 영상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거죠. 우리 전승우 대표님이 허가 가능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어떤 결과든 허가받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며 99.99%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첫 번째 임상 데이터 이게 무조건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이거는 저도 거의 99.99%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국 3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700여 명이 맞은 결과가 있고요. 이게 반응률이 85%, 80%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80%가 반응한다는 건 엄청난 반응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 맞으시고 한 20% 정도, 약 한 700여 분 정도가 이제 통증 개선이랑 활동성 개선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송에 가셨거든요. 2019년 이후로. 얼마 전에 이 환자분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이건 이제 결국엔 대법까지 갈 건데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3상에서 1차 평가 변수인 12개월 워맥과 바스 통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공하고 안정성, CMC에 중대 문제가 없다면 FDA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1차 지표 성공이 핵심 관문 통과지만 자동 신약 승인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성공, 워맥, 당연히 위약 대비 유의성이 개선돼야 되고요. 바스도 위약 대비 유의성이 개선돼야 되고 효과 크기가 환자가 체감할 만큼 의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네이처셀이죠. 네이처셀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요 효과 크기가 환자가 체감할 만큼 의미가 있느냐, 약으로서 의미가 있느냐, 요게 이제 네이처셀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P 값이 0.05 밑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효과를 이제 그 중앙약심에서 볼 때는 한국의 중앙약 식약처에서 볼 때는 이거 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따로 영상 만들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얘네가 6개월 평가 지표거든요. 근데 6개월 평가 지표에 플라시보도 15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조인트 스텝 맞은 애는 마이너스 25거든요. 그 바스가. 그러면 이게 6개월에 이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요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니까. 얼마 안 난다. 근데 이게 만약에 1년에 이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요게 이거고요. 예, 두 실험 결과가 비슷한 방향으로 크기로 제한된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전적인 FDA에서 세운 원칙, 원칙대로 A, B, 임상 A, B가 다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나오겠죠. 중대한 안정성 우려 없음은 뭐 이것 때문에 암이 발생했느니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논문에도 나와 있고 한국에서도 확인되는 방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제조 품질과 제품 일관성 입증. 이거는 이제 논자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싱가포르 논자가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CMO 회사인데 CMO라고 하는 게 맞나? CDMO라고 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얘네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인보사밖에 없는 걸로 TGC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TGC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만 만드는 회사니까 지금 항서제약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그 노이즈 있잖아요.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 두 건의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을 효능의 강한 근거로 본다. TGC가 독립된 피포탈 3상 두 건에서 같은 결과를 낸다면 허가 근거는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금 또 그 제가 또 확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CMS라고 하나요? 그 미국에서 그 보험 받는 부분, 그거 관련돼서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관련된 또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관련된 지표가 두 번째 임상에 유로피언 퀄리티 오브 라이프 5 뭐 여기에 지금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거를 뭐 공부한다고 뭐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목이 없어진 건 결국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2상과 3상의 어떤 주요 지표를 갖게 함으로써 분석 체계가 갖게 해서 요거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하는 게 가장 크고 목은 엔드포인트 항목에서는 빠지지만 아마 데이터로는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막 이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소위 얘기하는 뭐 프리미얼, 뭐 세컨더리, 뭐 오더 아웃컴 뭐 이것만 내면 되느냐 하지만 이 들어가는 그 데이터 첨부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거기에 그냥 뭐 첨부 자료로서 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주담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볼 수 있으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벌써 40분짜리 영상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